반가. 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2022년 제33회 공인중개사 시험 대비 모의고사 해설 강의입니다. 이번 시간은 에듀윌 모의고사 제1회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다양한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것들이 아마 시험에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자, 틀린 것인데 공인중개사법의 제정 목적은 시험에 21회 때 출제되고 아직까지 출제되진 않았습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1번 지문은 맞고요. 2번은 등록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지 국토부령으로 정하는지는 다 암기할 수 없겠죠? 그래서 시험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토부령으로 정한다는 정답으로 체크 안 하시면 됩니다. 다 암기할 수는 없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시도지사는 자격시험 합격자에게 국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증을 교부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시도지사가 교부합니다. 장관이 교부하는 게 아니고요. 시도지사. 주민등록 주소지 시도지사가 교부를 하죠. 자, 그 다음에 국토부 장관은 4번 국토부 장관은 등록증을 교부해야 된다. 뿌린 자가 거두리라 이런 말씀을 드렸죠. 등록관청에 등록을 하고 그러면 등록증은 등록관청이 교부합니다. 국토부 장관이 아니고 자격증은 시도지사가 교부하고요. 등록증은 등록관청이 교부합니다. 국토부 장관이 교부한다고 해서 X고요. 자, 그 다음에 업무정지에 관한 구체적 기준은 국토부령입니다. 업무정지, 자격정지는 국토교통부령이고요. 가태료의 구체적 기준은 대통령령이고요. 등록기준도 대통령령입니다. 그리고 우리 확인 설명해야 될 내용, 전속중개계약 시 정보 공개해야 될 내용, 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 모두 대통령령입니다. 대통령령, 국토부령 나오면 그건 정답으로 안 하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다 암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자, 다음은 2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2번 옳은 것입니다. 옳은 것인데 1번 공인중개사라면 이 법에 의해서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이 법에 의해서 등록을 한 자는 개업공개사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2번은 중개업인데요. 중개업은 다른 사람의 의뢰, 보수, 업 세 가지가 들어가면 중개업이죠. 맞습니다. 의뢰, 보수, 업. 업이란 직업의 줄임말로 불특정 다수와 계속 반복하거나 반복 의사가 있는 것을 업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개업공개사라 하면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했는데 개업공개사는 등록을 한 자를 말합니다. 이 법에 의해서. 4번은 단 한 번만 중개를 했다 하더라도 이것은 업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업은 불특정 다수와 계속 반복하거나 반복 의사가 있어야 됩니다. 단 한 번만 해도 간판 달고 했다면 중개업이라고 봐야 되겠죠. 5번은 보조원이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개사에 소속되어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이게 X네요. 중개업무 즉 계약서 작성, 확인설명서 작성, 확인설명은 안되고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등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것만 가능합니다. 자, 다음은 3번 문제입니다. 중개대상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볼 수 없는 것. 기억, 이동식 세차장 구조물 이것은 건축법상 건축물이지만 민법상 건축물이 아니어서 중개상물 아니라는 게 판례입니다. 즉 이동식 세차장 구조물을 한 건당 500만원 받고 3건을 중개한 무등록자를 옆에 개업공개사가 무등록 중개업자로 처벌해달라고 고발을 했는데 처벌 대상이 아니다. 왜? 중개상물이 아니고 중개상물이 아닌 것을 중개해도 중개가 아니고 중개 아닌 것을 하고 받는 돈은 중개보수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에는 미래의 건축물, 동호수가 피분양자, 수분양자 같은 말입니다. 받을 숫자, 피분양자, 분양당한 사람, 이렇게 피분양자가 선정되어 있거나 위치와 면적이 특정되어 있는 경우는 미래의 건축물, 중개대상물입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에
소위 대토권, 이주자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이른바 대토권은 중개사물이 아니고요. 대토권은 아직까지 위치와 면적이 특정되기 전에 대토권이라고 합니다. 리얼, 권리금도 중개사물이 아니고요. 금전채권, 중개사물 아닙니다. 그래서 금전채권 아무나 알선을 하고 돈을 받아도 공인중개사법에 저촉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정책심의위원회에 관련된 내용으로 옳은 것입니다. 옳은 것. 옳은 것인지 틀린 것인지를 항상 잘 보셔야 되겠죠. 1번 정책심의위원회 위원회는 위원장 1명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입니다. 그래서 틀렸고, 그리고 위원장은 국토부 제1차관입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그 다음에 3번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합니다. 부위원장이 없습니다.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호선된 자가 직무를 대행한다. X로 출제되었습니다.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부위원장 제도가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따라서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은 위원은 위원장이 임명 위촉한다. 위원장이 하는 게 아니라 국토부 장관이 합니다. 위원장은 국토부 제1차관이죠. 자, 그 다음에 5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중 손해배상 책임 보장에 관한 사항은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된다. 시도지사는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은 따라야 됩니다. 그러나 중개보수는 시도 조례로 정하기 때문에 시도별로 다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옳은 것입니다. 옳은 것. 자, 기억에 보니까 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제외한다. 이 소속공인중개사 제외한다. 이 말은 소속공인중개사는 개업 못한다, 등록 못한다는 뜻입니다.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예, 부칙개공도 등록 신청 안 되고요. 소속공인중개사도 등록 신청 안 됩니다. 소속공인중개사가 등록 신청하려면 그만두고 해야 됩니다. 나무 밑에 취직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개업 안 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기억은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은 사무소 면적이 20제곱미터 이상 확보해야 된다. X입니다. 면적 제한 없습니다.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어 있어야 됩니다. 가설건축물, 무허가 건축물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사용권만 확보하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소유권을 확보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면적 제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니은 틀렸고요. 2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X입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은 사회적 협동조합은 X입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영리법인이 될 수 없습니다.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한 사회적 협동조합은 영리법인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사회적 협동조합은 제외한다라고 해야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 등록기준 거의 해마다 시험에 출제되고 있죠. 법인의 등록기준 중요합니다. 따라서 5번에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6번 문제입니다. 6번. 등록할 수 있는 경우는 했는데 등록기준 중요하죠. 그리고 결격사유 중요합니다. 6번 문제도 등록할 수 있는 경우인데 기억, 피특정 후견인은 결격사유 아니기 때문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은 결격사유죠. 후견 종료 심판이 있어야 벗어납니다. 선고유예는 결격사유 아닙니다. 기소유예도 결격사유 아닙니다. 그러나 집행유예는 유예 기간 동안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은 자격정지,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는 결격사유입니다. 등록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리얼도 마찬가지죠. 업무정지 기간 중에는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미음은 도로교통법은 결격사유 아니죠. 이 법,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300만 원 이상 벌금을 받아야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등록할 수 있는 자는 우리 프린터, 제 프린터는 31번에 보면은 등록한
할 수 없는 결격사유 12가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은 등록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자, 다음은 7번 문제 보겠습니다. 옳은 것입니다. 옳은 것. 7번에 옳은 것인데 1번 개업공개사는 소속공개사를 고용하여 신고한 경우 지체 없이 실무교육을 받도록 해야 된다 했는데 실무교육, 직무교육, 매수, 신청대리 실무교육은 사전교육입니다. 우리 프린트 53번에 있는데 미리 받아야 됩니다. 미리 사전에 고용신고를 한 경우에 받는 게 아니라 고용신고할 때 실무교육 수료증을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1번은 틀렸고 2번은 개업공개사는 외국인을 소속공개사로 고용신고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고용신고서에 해당 외국인의 자격증 사본을 첨부해야 된다 했는데 자격증 사본을 첨부하는 게 아니라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영사관이 확인하는 공정서류나 증명서류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자격증 사본은 전산화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 관리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3번. 보조원에 대한 고용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직무교육 수료 여부를 확인해야 된다. 보조원은 직무교육, 소공, 개공은 실무교육, 그리고 이건 사정교육이고요. 매수신청대리 교육하고 사후교육은 거래사고 예방교육하고 연수교육이 있죠. 현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받는 교육. 3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4번은 고용관계 종료 신고는 7일 이내에 하는 게 아니라 10일 이내에 고용관계 종료 신고합니다. 고용신고는 업무 개시 전에 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개사의 행위로 본다. 직원의 업무상 행위는 모든 행위가 아니라 업무상 행위입니다. 업무상 행위.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개사의 행위로 본다. 다음은 8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겸업 중요하죠? 법인에게만 겸업을 제한하는 이유는 외국 대형 법인의 우리나라 진출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개인은 겸업 제한이 없는데 법인만 겸업 제한이 있습니다. 시험에 거의 해마다 출제되고요. 제 핵심 비교정리 프린터는 24번에 있습니다. 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업의 주택, 상업용 건축물, 임대관리 등 관리 대행 가능합니다. 임대업은 안 됩니다. 임대업. 니은 임대업은 X입니다. 임대업은 안 되고 임대관리 대행만 가능합니다. 디귿 경공매 매수신청대리 입찰대리 가능합니다. 디귿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리얼에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X, 개업공개사를 대상으로 경영기법 경영정보 제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프린터 24번에 있는데 해마다 출제되기 때문에 꼭 숙지하셔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돈 되는 것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외국 대형법인 진출을 막기 위해서. 그러나 왜 이런 겸업을 제한하느냐? 이유는 시험에 안 나오겠죠. 외국 대형법인 진출을 막기 위해서 이러면 외국에서 가만 안 있겠죠. 자, 다음은 9번 문제입니다. 옳은 것입니다. 옳은 것. 1번 개업공개사는 그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 2개의 사무소를 둘 수 있다. 1등록 1사무소 하나밖에 안 됩니다. 2번 등록하고 사무소 2개 차릴 수 있다면 자격증 딸 필요 없겠죠? 다른 사람 1명 자격증 따면 그거 가지고 2개, 3개 만들어서 하나 달라고 하면 되겠죠? 따라서 일신전속적이므로 등록은 한 번밖에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지문입니다.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는 분사무소 둘 수 있다. 분사무소라는 것은 지사, 지점 개념인데 법인, 회사만 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법인인 개업공개사의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속한 시도가 아니라 시군구를 제외한 시군구별로 설치하되 시군구별로
일개소를 촉할 수 없습니다. 시군구별로 둘 수 있습니다. 시도라고 해서 X고요. 4번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법인의 분사무소에는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지 않아도 되고요. 등록 기준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우리 프린트 3번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 3번 맨 위에 있습니다. 특수법인은 등록 기준 적용하지 않고 분사무소 책임자가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는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옳은 것은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그 신고 내용이 적합한 경우에는 분사무소 설치 신고 확인서를 교부하고 지체 없이 그 분사무소 설치 예정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해야 됩니다.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소 명칭 및 5개강 고물 설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5개강 고물은 간판입니다. 5개강 고물은 간판. 1번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는 그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는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 사무소 가능합니다. 틀린 거 아니죠? 2번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는 부동산 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했는데 부동산 중개 또는 공인중개사 사무소는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는 설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가 트러스트 부동산, 부동산 카페, 발품 부동산 이런 거 적었다가 처벌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10번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3번 지문입니다. 법 7638호 부칙 제6조 2항에 규정된 개업공개사, 소위 부칙개공 또는 중개인 이렇게 부르죠. 옛날 복덕방 하다 자격증 없는 분들입니다.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왜? 자격증이 없으니까. 맞습니다. 4번 법인의 분사무소에는 5개 광고물 등의 관리와 5개 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5개 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즉 간판을 설치한 경우 책임자 성명을 표기해야 됩니다. 주된 사무소는 법인 대표자 성명을 표기해야 되고요. 5번 등록관청은 개업공개사가 병명이용 간판에 성명을 표기하지 아니한 경우 그 간판 철거를 명할 수 있다. 네, 간판 실명제입니다. 성명을 표기해야 됩니다. 법인은 대표자, 분사무소는 책임자, 성명만 표기하면 되고 등록번호, 연락처는 표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간판 실명제입니다. 5개 광고물은 간판을 의미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이어서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